윤 탄핵안 가결 순간 이재명이 정권 접수한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자,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탄핵안 가결되더라도 직무 정지됐다가 한 3개월 동안 헌재 심리를 거쳐서 헌재에서 안 받아들여서 기각하면 다시 대통령 복귀할 거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죠. 복귀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대 0으로 파면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재가 지금 6인 체제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죠.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2명을 추천을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도 모르고,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헌재에서 8대 0으로 파면당하는 것처럼 헌재가 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거리가 안 된다고 뭐 본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꼭 그렇게만 가지 않기 때문에 인용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재명이 처한 상황이 워낙 도안에 든 지신세가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그 순간부터 이재명이 모든 걸 장악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뭐 이재명이 뭐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겁도 주고 이 말들을 했는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진 감으로 본다면 오늘 밤이나 새벽에 또 뭔가 이럴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다. 제2차 계엄도 우려가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날짜를 오늘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금 소식 하나 들어온 것은 오늘 국민의힘이 8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은 못 냈다. 뭐 이거 당론을 정해놓고 이제 또 한동훈이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밤 9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여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 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이재명이 다 주도권을 쥐게 되는지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 전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때는 한 석 달 동안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석 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재가 비정상적이죠. 6인 체제고 새로운 헌재 헌법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직무 정지 기간이 오래 갈 수가 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권에 심각한 권력 공백이 생깁니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탄핵을 통과됐을 때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심각한 권력 공백이 생기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스타일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 국정 장악력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때와는 또 다를 겁니다. 그 전에 또 좌파 정권에서도 일을 했고 고위직에 있었고 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어떤 뭐 국정 장악력 이런 거는 전혀 없겠죠. 그러면은 내각이 그렇게 지리멸렬을 하면은 이 집권 여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것을 당 대표가 주도를 해버리면은
집권 여당은 완전히 쪼개지죠. 아마 분당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전국에서도 김무성, 유승민 당 만들어서 나갔죠. 바른미래당. 그래서 한동훈이 당을 만들어서 새로 나가버릴지도 모르고 친윤이 딴 살림을 차릴지도 모르고 여건이 그대로 이 탄핵을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나서 보수정당이 그냥 갈 수는 없죠. 아마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은 여권에서는 아무런 구심점도 없고 내각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여권은 아무 힘도 못 쓰게 됩니다. 직무정지가 되는 그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좌파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그 집회를 매일 밤 열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매일 밤 집회 열 겁니다. 민노총,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민노총이 중심이 돼서 압박을 하는 집회를 매일 밤 열겠죠. 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하나 있죠. 내일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8명 이탈을 하게 되면 그것도 통과돼서 김건희 특검이 막 실시가 되고 거기서 별 이야기 다 나오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지금 고발이 막 돼 있죠. 그거 수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그리고 배우자가 특검을 받고 이 하는 상황이 되면은 여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리멸렬하고 그러면 그 틈새에서 누군가는 전국을 막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자, 이재명에게 이 모든 힘이 쏠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아마 뭐 권력기관이나 정부 행정부도 그쪽에 눈치 보면서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법원인데 법원이 예정대로 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오는 선거법 같은 것을 23개월, 33개월 착착착 진행해주면 그러면 그거 이제 현재 심리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이재명도 동시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법원이 그렇게 안 할 거란 이야기죠. 법원이 그대로 이것을 재판 질질 끌고 법원 눈치가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마 재판 안 나갈 겁니다. 지금 오늘도 원래 이재명 재판이 있는데 안 나갔죠. 대장동. 탄핵 정국 자기가 지휘해야 돼. 그러면서 재판 안 나가버렸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거를 또 인정을 해줬죠. 받아들였죠. 그럼 제2의 제3의 김동연 그 판사들 나중에 이제 고법 2심에 가는 것도 전부 다 판사들을 그렇게 하고 이재명이 안 나가면은 정상대로 하면은 체포해야죠. 구인을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이재명이 모든 힘이 이재명에게 쏠렸는데 이재명 체포하러 보낼 그런 판사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은 그대로 가면서 사실상의 정권을 접수를 해버리는 거죠. 대통령 조기 대선 하기 전에 벌써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